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때 우리 또 부모님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거,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부모님이 네. 어떤 그 예민함. 너 맞아요. 지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이게 틀렸는데? 표정을 네. 알거든요. 그 아니야. 순간 이제 관계가 깨지기 그치. 시작. 밥상머리입니다. 그림책 하면은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학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책 육아를 하면서 이왕이면 학습 효과도 거둘 수 없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과 함께 그림책으로도 학습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책 보면서 좀 학습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선생님 그림책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그 대표님 그림책 아이하고 볼 때요. 네네. 표지부터 보실 텐데 네네. 표지를 어떻게 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들을 서점에서 골라서 이제 오는데 네. 어른이다 보니까 네, 이 표지에는 별로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잘 표지에 신경을 잘 안 쓰는 것 네,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두 책을 비교를 해서 음. 표지부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자가 작아졌어 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림책은 표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펼쳤을 때 그림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그림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보여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네. 그 일반 서적은 보통 표지는 중요한 정보는 없다라고 보통 편견이 있는데 네. 그림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표지에도 많은 그림과 또 정보와 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이제 사람마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네. 책에도 이름이 있다라는 걸 좀 아이한테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의 제목은 사자가 작아졌어네 라고 네. 얘기를 했고, 아이가 글을 모를 때도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만 책을 보여줄 때 뭔가를 짚는데 이게 뭔지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글자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빨리 좀 읽어라. 좀 내가 힘드니까 하는데 관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상처받지 그렇죠. 마세요. 네, 이 그렇죠. 책의 이름이 이거야라는 측면이니까. 그다음에 작가가 있다는 것도 저는 말을 좀 해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작가 얘기까지. 이렇게 책 표지에는 제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음. 이름처럼 책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어. 그리고 좀 참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네요.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해줬었어요. 출판사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 뭐 책을 만들겠다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좀 모를 것 같지만 얘기를 계속 해주면 아이들이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네요. 표지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은 넌 정말 멋져라는 그림책인데,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펼쳐볼게요. 자, 펼쳐보면 그림이 이어졌나요? 안 이어졌나요? 이거는 네. 연결이 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책들은 그냥 우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봐서 이제 이렇게 짠 이제 끝나시면 돼요. 끝 이렇게. 끝. 아이도 어느 순간 글자라는 게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저는 뭘 활용을 했었냐면 자석 있잖아요. 예, 자석. 네, 이런 예, 걸 많이 좀 있죠. 활용을 했었어요. 출판에다가. 이거는 기억이야, 뭐 니은이야 이렇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아이가 좀 글자에 대한 걸 인지한다 싶을 때 좀 게임식으로 요거를 좀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양을 맞춰보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쵸, 조금 사자가 쉽게 접근을 작아졌어.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 한번 만들기 해볼까? 이런 것들. 예.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대표님? 거기까지는 안 하고 네. 보통 이렇게 한글 학습하면은 무슨 교구를 사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편견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로 접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너무 어려운 글자 말고 이렇게 이제 겉 표지부터 여기 사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이거 받침이 한번, 없는 이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아이들이 뭐 처음에는 되게 엉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때 우리 또 부모님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거,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부모님이 어떤 그 예민함. 너 맞아요. 지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 이게 틀렸는데? 표정을 알거든요. 그 아니야. 순간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네. 아이가 좀 모르더라도 틀리더라도 좀 재밌게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개념을 좀 알게 놀이를 돼요.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원리를 네.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석이기 때문에 네. 냉장고에 붙여서 이렇게 놀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글자를 알았다. 이 표지만 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한 단계 좀 나아간 단계예요. 여기 지금 사자에 사자가 있는데 우리 좀 네. 사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6세 후반 정도에서 한 7세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놀이거든요. 사과, 사다리, 사다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이 진행이 되면 또 글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받침이 있는 글자, 좀 더 긴 글자, 문장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몸으로 같이 놀아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니은 모양을 몸으로 만들어 볼까? 이제 이런 것도 아이하고 신체 놀이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고 너랑 나랑 합쳐서 연결을 했을 때 어떤 글자가 생길까? 이런 측면으로 좀 놀이를 접근을 한다면 아이들이 학습이 되게 재미없는 거 뭔가 주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배워볼 수 있구나 좀 이런 측면으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한글을 늦게 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2015년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그때부터 기역 니은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네. 다 한글을 떼고 들어왔다고 전제하지가 않습니다. 네. 충분히 학교 들어가서도 자세하게 배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카이스트 내공학 교수님 정재승 박사님께서 쓰신 12발자국이라는 책인데요. 네. 구절이 인상 깊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결핍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부모가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고요.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기 전에 글을 가르칩니다.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영어로 된 영화 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느끼기 전에 영어 캠프를 2주 정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엄마, 나 영어 배우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 이미 영어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스스로 학교 공부의 부족함을 깨닫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가장 좋은 학원을 알아보고 그곳에 보내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뭔가를 배우는 시간, 무언가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했는데 네. 요새 왜 자기주도 학습이 그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냐면 그만큼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만약에 글자에 관심을 가지면 그때 이런 놀이를 통해서 접근하라는 걸 권하지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네. 어렸을 때는 난독증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왼손잡이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뇌가 발달하신 거죠. 네. 간에서 관장하는 언어 능력이 조금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뒤늦게 글자라든지 언어에 트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분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대요. 자기가 책을 보고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선생님 말씀 아주 녹음하듯이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해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 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다른 애에 비해서 글씨를 늦게 읽는다고 해서 난독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 아이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림책은요, 좀 글자를 저는 늦게 알면 알수록 좋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중간중간 숨어있는 그림들이 너무너무 예쁜데 아이들도 글을 알면 어느 순간 그 텍스트를 읽게 되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은 숨어있는 그림들을 읽을 기회가 오히려 없어질 수 있는 예. 경우도 있기 저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이제 놓쳐버리는 글만, 거죠. 맞아요. 근데 그 그림도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그림도 읽는 거거든요. 글자만 읽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의 학습에 대해서 뭔가 조바심 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는 부모의 학생이 아니라 함께 놀며 성장해가는 동반자입니다. 교사가 아니라 자녀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Daddy.